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기술적 호재로 인해서 우리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부 자본도 우리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마켓캡의 상승 또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워낙 강세 흐름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변동성보다도 꾸준한 상승 채널에서 몸을 담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켓캡은 전일 대비 1.82%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또한 현재 1조 1,000억 달러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2% 크게 오르면서 현재 가격이 23,700불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동시간 대비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련해서 7월까지는 굉장히 많은 예측이 오가다가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 상승 채널로 돌아서면서 더 이상 바닥가를 논하기보다도 이 다음에 저항선이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수준을 상향 돌파해 주면은 추가적으로 강한 강세 모멘텀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한다의 수석 시장 분석가죠. 에드워드 모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인 아케인 리서치도 최근 발표했던 이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 현재 최소 20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걸쳐서 1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구축이 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확장성으로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네트워크,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장성 면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들보다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100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비트코인도 확장성 면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가격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케인 리서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개발자들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개발을 임하고 있다면서 이 비트코인의 확장성 시스템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약세장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무디스 애널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가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준 것도 이번 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한몫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사실 내일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조금 더 명확한 이 채널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편 비트코인의 코어 개발자인 매트 코랄로 같은 경우는 이 개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조금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일명 우리 업계에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른 네트워크, 다른 프로젝트들은 비하하면서 비트코인만 치켜 세우는 것은 결국 전반적인 생태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비트코인 가격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24,000달러를 회복을 해주면서 중요한 지지 레벨 방어시 27,000달러까지도 단기간 안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딩 전문가죠. 알리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도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22,720달러 그리고 23,390달러 사이에 지지대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해당 구간만 잘 돌파해 준다면은 현재 27,000달러까지 전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죠. 전일 대비 3.8%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도 9%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현재 1,7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9월 달에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큰 폭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는 10% 내외지만 이 한 달 전 대비는 무려 40% 가까운 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인데요. 이 어제 새벽 장중 한때 $1,800를 재돌파해주기도 했고요.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도 2천억 달러를 다시 돌파해줬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한 상승세로 인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업계에도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이 KBW,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해당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비탈릭이 해당 이벤트에 참석을 해서 이 이더리움이 머지 이후에 전반적인 가상자산 결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머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가스피,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 시스템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크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지난 2년 동안 한 번의 수수료로 $1에서 $20, 많게는 수백 달러의 수수료가 책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0.002에서 많게는 $0.05 수준으로 대폭 인하가 된다고 하는데요. 수수료 개선으로 인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 결제 사용 사례가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감도 현재 업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이고요. 5위의 BNB, 바이낸스 코인이 전일 대비 0.19% 소폭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 15%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32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의 리플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0.95%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리플과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한 차례 전해졌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최고의 중소기업에 리플이 3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 제3자에게 인증을 받는 것은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SEC와 함께 이 증권형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공격적인 이 생태계 확장을 보여주면서 이 업계 안팎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다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93% 올랐고요. 전주 대비도 4%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0.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전달드렸었는데 이 에이다를 매수하고 있는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동안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에이다를 이 포트폴리오에 담은 것으로 데이터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대량으로 에이다의 매집세가 들어오는 게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혹은 8월 내내 매수세가 지속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대량의 에이다의 이 유동성으로 인한 기대감도 현재 업계에는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바이낸스 USD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이고요. 솔라나가 전일 대비 3%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4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카닷까지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6%, 또 일주일 전 대비는 12% 넘게 오른 현재 가격은 $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특징주들도 살펴봐야겠죠. 이 로빈후드의 또 새로운 암호화폐 두 종류가 상장이 됩니다. 이 스텔라 루멘 그리고 아발란체가 상장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 이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이 해당 코인들이 선정이 된다는 게 가격적으로도 큰 호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아발란체는 전일 대비 1.16% 오른 $28에 거래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유통량은 전일 대비 23% 큰 폭으로 는 수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스텔라 루멘도 가격적으로는 6.58% 상승했지만 전일 대비의 거래량이 100% 이상 큰 폭으로 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코인과 관련된 특징주 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 보라, 보통은 게임, P2E, NFT에 많이 적용되는 코인이죠. 국내 P2E와 NFT를 대표하는 보라가 이번에 이 폴리곤과 함께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 크로스체인을 위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카카오 게임즈의 조계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폴리곤을 기반으로 다양한 NFT 프로젝트를 라인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메타보라의 우상중 공동대표 같은 경우도 앞으로 보라의 글로벌 생태계 확장 그리고 이용자 유동성 접점 확대를 위한 크로스체인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폴리곤의 글로벌 게임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인 올빗 고엘 같은 경우도 보라와 협력해서 유동성을 확장하고 또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트랜잭션 등을 장점으로 가진 폴리곤을 활용함으로써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에 더 큰 가능성을 도입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고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폴리곤은 앞으로도 한국의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늘 최고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규제안들의 가이드라인이 속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김주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가상자산의 업권법을 정부가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어제 전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현재 국회 계류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13개 법안이 있다라고 전하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검토하고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세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떠한 방향성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를 엄격하게 타이트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혁신을 위한 규제를 세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전히 업계에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오는 4분기 미국에서도 이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4분기 정도가 되면 국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세금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0억이 넘는 가상자산을 상속을 하게 된다면은 15년이 지나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법정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인 15년이 지나도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과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상속 또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에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반적인 가격적인 호재는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도 이 연말까지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